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 수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단 연령까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취약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따지면 척추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평균 진단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4.9세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30대가 그렇죠. 됐네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한 40대쯤에 네. 첫 진단을 받고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젊은 연령대에서도 실제로 진단이 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술을 받는 연령, 그러니까 이런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 이런 경우가 환자분들의 평균 수술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5.4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고령인 분들도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힘들어서 이제 수술도 더 받게 된다. 네. 결론적으로 하면은 첫 진단 연령이 어려지고 수술 받은 연령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척추 질환의 환자군 자체가 굉장히 전 연령대에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진단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중장년층만의 그런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연령대마다 이 척추 질환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좀 유독 더 취약한 척추 질환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 연령대에 따라서 질환 자체의 빈도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1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질환 자체를 예전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급속 성장이 일어나는 10대에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네. 척추가 변형돼서 키가 성장하는 이런 질환군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20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질환자분, 40, 50대 환자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뼈와 근골격계중의 뼈 자체가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근 감소하면서 골절 질환, 특히 척추 압박 골절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로 이 주의해야 할 척추 질환도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봤고요. 허리가 일단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이제 MRI 검사예요. 그래서 이 MRI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그쵸.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척추든 뭐 팔다리든 골격과 관련돼서 뼈 구조, 인대 구조, 디스크와 연골판 구조, 근육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구조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엑스레이 검사 자체는 뼈의 음영을 가지고 질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골절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진단에서 우수성이 좀 있긴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디스크라든가 연골판이라든가 신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근 조직이라든가 인대 조직까지 정확히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이 MRI 찍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엑스에서 추정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서 MRI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RI 사진이죠?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만약에 저 사진이 엑스레이였다고 하면 이제 하얀 거, 검정색 거 이렇게만 보일 텐데 맞아요. 보시면 이제 척추뼈를 옆에서 본 좌측의 사진에서는 뼈 사진도 있고 뼈하고 그 아래 사이에 껴 있는 디스크의 공간, 그다음에 뒤에 하얀색의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척추관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보이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척추체, 디스크,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 근육
부분도 네.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 신경, 뼈, 디스크, 연골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MRI가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정상일 경우에 MRI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의 MRI 사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MRI 사진입니다. 네, 아까 그 전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좀 보이는 것도 보였었는데 맨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뼈하고 뼈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상당히 마모가 되고 뼈의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뒤에 보면 가운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확 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아예.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되고요. 그 신경 자체를 누를 때 디스크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파열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그걸 이제 보통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작은 신경 부분이 나온 바깥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온 통로가 있는데요. 그걸 추간공 또는 이제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그 추간공이 좁아지는 병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질환 자체가 있을 수 있고 MRI를 찍게 되게 되면 정밀하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눌려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뭐 잘 모르는 저희가 보더라도 정상인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협착증인지 아니면 뭐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인지 디스크인지 정확하게 감별하는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자체가 중첩이 되는 증상도 있긴 있습니다. 네. 워낙에 허리가 아플 수 있다든가 다리가 좀 저릴 수 있다든가 그렇긴 한데 보통은 연령대에 따라서 질환 자체의 빈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보통 20, 30대, 10대부터 20, 30대 연령대, 그다음에 40, 50대 연령대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키로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으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보통 아침에 일어나거나 물건 들 때 또는 이제 운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삐끗한 느낌으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파열돼서는 그런 극심한 통증이 허리 통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거나 했을 때 허리 통증은 다소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다리가 좀 저린다는 형태로 올 수가 있고요. 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는 허리를 숙였을 때 굴곡시에 통증이 증가하거나 좌식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좀 구부정해 있을 때 통증이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특정하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 신경통처럼 변할 수가 있긴 있고요. 그런 부분의 통증 부분이 요통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증까지 특히 엉덩이라든가 종아리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에 의해서든 이제 척추뼈 주변의 인대라든가 관절에 의해서든 신경 가는 길, 척추관이라든가 추간공이라든가 이런 길,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은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이제 척추에 생기는 관절염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허리 위주로 아프긴 하는데 나는 주로 숙일 때보다는 허리가 펼 때 아프다. 허리를 펴고 걷기 힘들다. 서 있을 때 통증이 더 걸었을 때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요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방사통의 형태는 보통 걸으면서 통증이 늘어난다. 그래서 보통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해서 보행이 늘어나거나 걷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통증이 더해져서 앉게 되거나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질환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프면 디스크일 확률이 더 높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덜 아프면 이게 협착증이 아닌가라고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치료 방법도 각 질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원장님? 맞습니다. 그 질환에 따라서 뭐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한 마디의 부분이냐 뭐 추간과 같이 협착이 같이 동반이 돼 있느냐 네. 관절 자체가 많이 상해서 흔들림 불안정성이 동반이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칙적으로 척추 치료함에 있어서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먼저 원칙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고요.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면 1단계 비수술 치료, 먼저 이제 통증을 달래기 위해서 염증을 개선시키거나 운동을 통해서 재활이라든가 동작의 개선 이런 걸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 하거든요. 네. 내 몸을 보호하면서 기본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 우리 흔하게 이제 소염제라든가 약물요법,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이제 통증 주사,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서 경막의 신경성소 같은 염증 시술 네. 이런 계통이 이제 보존적인 단계라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에 반응이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하게 소견 자체가 심하거나 손상이 상당히 진행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치료를 합니다. 보통 이제 최소 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 노력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3단계로는 이런 방법보다는 관절 자체가 광범위하게 파괴가 됐을 때 하는 유압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또 질환별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어떤 치료가 나에게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저희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을 좀 미리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장 좀 피하고 싶은 수술적인 치료법인데요. 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수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 환자분 중에 통상적으로는 약물요법이라든가 비수술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적응증은 마비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마비. 예, 이를테면 이제 척추관 안에는 신경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신경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주변의 디스크라든가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 자체를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하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부터 발목이라든가 무릎 이런 근력 부분의 저하 같은 운동마비가 올 수 있고 네. 특정한 부분의 감각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섭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통증 또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달여 이상 정도의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함이 심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넘어서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허리 통증,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나 또 엉덩이 통증, 하체 저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한번 상담 전화를 주셔서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말자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하셨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아직 병원에 가시진 않은 것 같고 파스, 진통제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통증을 조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증상만을 보면 지금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허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거나 허리를 펴는 동작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허리 통증이 주로 심하게 온다 이런 거라든가 밤에 다리가 잘 쥐가 난다 뭐 이런 잠을 설칠 정도다 이 말씀은 신경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근육 경련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착증 자체로서 의심이 좀 되고 음. 이런 경우에는 협착 정도에 따라서 저기에 이제 약물요법이라든가 염증 치료가 할 수가 있으면 네.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좀 해서 특정한 부분의 상태를 보고 조금 빠른 방법적으로 치료를 선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허리만 아팠는데 요즘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당기고 아프다고 하셨고 자세를 바꾸거나 오래 서 있으면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제 치료를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증상이라든가 평소 하시는 일,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아마도 오래 서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짐을 나르거나 진열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40대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 질환과 둘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아마 디스크 질환 쪽으로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하신 것 같긴 하고 네. 주로 그런 게 오래 반복적으로 되시다 보니 방사통이 같이 겹쳐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밀한 체크 후에 우리 보통 통증 치료를 좀 진행하시면서 운동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허리 허리 통증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허리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실제적으로 좀 환자분들을 만나시면. 물론 이제 예전에 이런 광학기구라든가 수술기구가 정밀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기 힘들 때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하고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분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물론 20년, 30년 전에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마취 기술, 그다음에 적절한 생체 부분을 보존하며 쓸 수 있는 재료, 그다음에 좋은 기구, 광학기구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상으로도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충분히 회복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수술 방법에 있어서 과거의 파괴적인 수술 방법 외에 요즘에는 최대한 내 몸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하셔서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어떤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수술하는 방법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처럼 뭐 크게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 사용하는 방법들 많이 쓰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빼놓고는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근육 절개라든가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협착이라든가 디스크 자체를 안정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이 방법은 보통 이게 구멍을 2개 뚫죠. 우리 보통 복강경이라든가 관절경이라든가 내시경을 이용한 많은 치료가 있는데
허리에서도 이게 구멍을 2개를 뚫어서 하나는 렌즈가 들어가는 내시경, 한쪽은 치료 기구, 이 2가지 구멍, 2개의 구멍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내시경을 보면서 좁아져 있거나 터전 디스크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개선시켜서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시경 치료들로 이제 최근 들어서 수술적인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전처럼 절개를 크게 하고 수술했을 때와 지금 이제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수술했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1차적으로는 상처만 생각하면 뭐 외관에 있어서 뭐 긴 상처가 있냐, 작은 상처냐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절개 방법은 척추뼈를 전체를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최대한 절개를 많이 하고 근육을 당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방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방법도 어쨌든 근육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라든가 절개가 일부분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이 방법들에 비해서 척추 내시경 치료는 치료 자체를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나 감염이 생겨서 다시 수술하고 염증 때문에 고생하면 어떻겠지 이런 걱정거리를 최대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극히 낮은 감염률, 음. 근육 손상을 최소로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 수술의 통증을 빨리 줄일 수가 있고 네. 회복이 빠를수록 재활도 빨리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복귀도 빨라지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갖는 장점은 충분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크게 열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수술방에서 찍은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실은 보통 유합술을 할 때는 보통 한 8cm에서 한 10cm 정도 긴 기본 절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을 저렇게 벌려서 신경 자체를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신경을 보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 부분의 손상 같은 거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자체는 그 첫 번째 거보다는 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래도 3, 4cm 정도의 절개가 좀 있거든요. 저런 방법은 보통 미세 현미경이라든가 내시경이 아닌 최소 침습 기구를 이용한 수술 방법인데 저것조차도 근육 손상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에 이런 방법 했을 때 환자분들의 일정 기간 치료 기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면 저렇게 긴 상처보다는 작은 구멍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하다 보면 약간 7mm 정도 되는 2개의 구멍, 점처럼 보이는 거, 긴 선이 아니라 저기 허리 뒤편이라든가 목 뒤편에 저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큰 흉이 진다든가 외관상 보기에도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에 또 비수술이 가지고 있는 간편성에 좀 결합이 된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대상자 부분은 광범위할 수는 있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회복을 조금 빨리 이루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직장인 분들 중에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들다. 그런데 대신에 통증 자체가 심하다. 이런 경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일주일, 2주씩 입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단기간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단기간대에 처치를 받고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또는 이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제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 환자라든가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있어서 마취의 위험이라든가 수술의 위험이 걱정이 되거나 하시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수혈이 필요 없고 회복이 좀 더 빨리 도모할 수 있는 거 감염률이 낮은 치료, 합병증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걸로 보고요. 네.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 잘 호전이 없거나 한계가 있다.
그런 분들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좋은 적응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어떤 치료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성철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중나이로 74이에요. 네, 74세이시고요. 지금 이제 허리랑 뭐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떤 게 좀 많이 불편하세요?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일하세요. 예, 서서 하는 일인데, 서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계를 다루는 일인데, 서서 오래 하면, 한참 하면은, 오른쪽 허리가, 이게 뼘 위로 한 뼘 정도가 그렇게 아프네요. 네. 그렇게 허리가 엉치가 아파오실 때 다리 쪽으로 뭐 저려온다던가 당기는 느낌 같은 건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일하실 때 그렇게 숙여서 할 때 말고 예. 허리 한번 펴주면 어떠세요? 허리 펴주고 조금 운동해주면 또 좀 가라앉아요. 풀어주시고요. 예, 예. 길게 좀 보행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빗자락질 같은 거 하면은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허리 세우고 걸어 다니는 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으세요? 예, 예. 어머니 하시는 일이라든가 예. 병력이라든가 증상을 들어보면 예, 예. 아마 어머님은 척추관 협착증 계통의 질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엑스레이 예. 찍어봤을 때 협착하고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허리가 보통 이 연령대 되면 예. 젊었을 때보다는 관절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헐거워지거든요. 예, 그럼 보통 숙여서 약간 구부정하게 일을 하시면 예. 관절이 좀 빠지면서 협착 같은 게 좀 늘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오른쪽에 신경자극이 더 있기 때문에 예. 우측으로 반복적인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단련을 해서 좀 쓰시면 좋은데 이제 업무 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요령은 보통 이제 허리를 자주 펴주시는 거, 펴주시면서 진정을 시켜주고 꾸준히 운동해주는 게 제일 필요하긴 한데 예, 예. 치료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혹시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롤로 주사도 몇 번 맞아보고 네,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하게 심한 통증은 이렇게 해보신 주사요법이라든가 또 신경차단술, 약제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진정을 시킬 수는 있는데 예. 구조적으로 손상이 조금 깊어진 상태면 예. 아무래도 재발성 통증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방법 중에 좀 통증 치료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게 한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인근 병원에 계시면 예. 진단을 조금 더 정밀하게 받아본 다음에 예. 치료를 조금 확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치료하시는 어머니는. 그리고 아직 증상을 보게 되면 수술이 뭐 급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들 때 찌릿한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뻗친다. 오래 서 있으면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뒤에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이 주사 치료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협착증 자체를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병 자체로 보게 되면 이 증상만 보게 되면 꽤 협착이 심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라든가 엉치라든가 광범위하게 방사통이라고 하는 다리 증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다니는 게 좀 힘들어지면 보행거리가 짧아지는 신경성 파행이 같이 오신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MRI 검사를 안 해보셨다고 하면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 협착의 정도가 심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지킴이,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분은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진단 부분은 요추 3번하고 4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으신 분입니다. 증상이 양쪽 다리가 다 저리고 양쪽 엉덩이 통증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고, 오래 걸으시면 좀 앉고 싶고 쉬고 싶은 이런 신경성 파행 현상도 있으셨습니다. 네. MRI 검사를 해봤을 때 이 화살표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신경 내부 척추관이 둥근 모양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좀 별 모양식으로 굉장히 작게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신경을 풀어주기 감압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저렇게 노란 게 이제 신경을 덮고 있는 두꺼워진 황색 인대거든요. 저런 인대 부분이 두꺼워진 부분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자체가 펴지지 않았던 거고요. 저런 부분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사진을 보면서 제거를 했고요. 감압 후에는 신경 자체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없어야 될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맞습니다. 눌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MRI를 추적 검사를 해봤을 땐 치료 전에 세모 모양의 신경 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신경도 점처럼 다 보일 정도로 둥글게 확장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펴주게 되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증상이 보행거리가 길어지고 다리에 힘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치료 후에 이제 상태, 그 흉터 상태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실제로 척추 내시경 자체는 두 개의 포트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점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구멍 부분이 실제로 치료했던 흔적이고요. 저런 부분의 상처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 대략 한 3개월 넘어가면 흔적을 찾기 힘든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수술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크게 손상 없이 회복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네요.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하고 다리도 좀 불편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70입니다. 네, 70 되시고 이제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성천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로 어떤 거 불편하세요, 아버님은? 네, 저기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받으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허리 쪽은 괜찮은데 엉덩이하고 저기 다리 장단지 쪽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아파요. 예. 그래서 저기 주사 치료도 받고 그 시술이라고 그래나? 그것도 예. 한번 받았는데 예. 큰 차이가 없네요. 주사 치료는 혹시 몇 번 정도 해보신 것 같으세요? 한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8번 정도 하신 것 같고 아마 시술이라고 하는 건 신경성수나 풍소확산술 같은 염증 네, 시술을 네. 해보신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지금 불편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3월 초서부터 제가 그랬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략 3개월 이상 정도고 네. 먹는 약 있죠? 협착증 약이라든가 소염제 같은 것도 드셨어요? 네네네. 약도 먹었어요. 혹시 협착증 자체가 아주 심한 상태로 한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저기 4번, 5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첫 네. 번째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기본적인 치료는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네. 방법을 가지고 충분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정 부분 협착이 너무 심하면 염증 자체만 진정시키려는 것으로는 한계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공간을 넓혀서 신경을 풀어주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른 네, 치료를 더 네.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에서 옛날처럼 크게 험하게 절개하지 않고서도 네. 내시경 치료도 옛날처럼 치료 수술 효과를 얻어낼 수는 있거든요. 네. 대신에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네.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버님 증상이야말로 이런 내시경 치료에 아주 특화된 증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네. 치료를 주변에 좀 뭐 병원이 있으시면 전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셔가지고 받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네.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제 집 나이로는 69세인데요. 네네. 예, 이 허리는 협착이 있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냥 엑스레이 찍었는데, 협착이 심하다 그랬는데, 저녁이면 너무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허리보다도 잘 수가 없고, 이 엉치뼈도 아프고, 이 다리가 그냥 하체가 그냥 다 아파요, 그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에도 일주일에 2번씩을 계속 다녔고,
저기 얼마 전까지 또 허리에다가 그 시암인가 뭐 이렇게 보면서 주사 넣는 거를 이 다리하고 이쪽으로 허리하고 놨는데 그게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지 얼굴이 너무 막 벌겋고 제가 막 몸이 부어가지고 예 제가 지금 7번 맞고 지금 안 맞고 있었고 작년에도 한 7번인가 몇 번 맞았어요. 해마다 이렇게 맞는데 네. 이제는 이 주사 갖고 재지가 않고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얼굴만 막 벌겋고 막 온몸이 다 부어서 살이 자꾸 찌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로 그냥 끝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주사 치료라든가 이거 하실 때 네. 이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좀 해보셨나요? MRI 검사는 작년엔가 했고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협착증이 뭐 또 엑스레이를 계속 여기저기 찍더라고 신경외과 쪽에서. 그러셨어요? 예, 예. 협착증이 혹시 여러 군데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한 네네, 군데? 여러 군데라고 군데. 네네. 그 중에 아주 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이 정도면 심하다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원래 이제 주사 치료가 약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모든 약이 나한테 맞으면 참 좋은데 환자분마다 체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약제는 부작용이 있거나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게 얼굴에 홍조가 띈다든가 얼굴이 붓거나 보통 이제 쿠싱 증후에서 합병증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걸로써도 치료 효과를 못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한방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셨던 것 같고. 예, 도움이 안 돼. 도수 그다음에 치료도 이제 했고 밖에서 충격파도 해봤어요. 지금 네네. 어머니 이제 주무실 때 말고 네. 밖에서 보행하거나 다닐 땐 좀 어떠세요? 다릴 때도 자꾸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도 다리 힘이 좀 없고 예, 감각도 떨어지고 이런 발목은 말씀이신 것 아예 힘이 같네요. 없고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아유.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요. 이제 협착증이 오래되면 네. 통증 자체가 허리 쪽 말고 다리 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 밤에 쥐가 난다든가 발바닥이 먹먹하거나 내 살 같지 않아서 헛디는 느낌 때문에 꼬꾸라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자체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현재로서는 보존적인 치료가 아무리 해도 부작용만 생기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신 것 같긴 한데 여러 군데의 협착증이 있으면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심한 거 위주로 할 건지 광범위에 할 건지.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척추 내시경에 좋은 적응증이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이런 근본적인 치료로서 접근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다니실 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아마 이 내시경 치료에 대한 측면을 한번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8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85세 남자분이라서 좀 고령이긴 하신데 네. 과거에 보신 것처럼 이 4번, 5번 부분에 나사목 고정술을 이용해서 유압을 하셨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되셨고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많다고 하니까 통증에 대해서 차단술이라든가 충격파 치료라든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호전이 없었는데 네. 주로는 이제 걸으실 때 허리가 굽어진다든가 허벅지가 당기고 저리고 쉬어야되고 하는 거 이런 증상이 가장 문제가 되셨고요. 네. 검사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봤더니 네. 예전에 유압을 했던 4, 5번 마디 위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잘록하게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거를 단면도로 봤을 때 좁아진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 자체를 풀어줘야지만이 허리 부분이 조금 펴지고 보행이나 이런 것도 편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 같았으면 연장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아래쪽에 고정이 돼 있으면 또 한번 똑같이 유압하는? 위에 유압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추가적으로 유압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주변에 황색인대라든가 뼈를 조금 깎아내 가지고 이게 둥근 형태의 신경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MRI 검사했을 때 직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잘 보이게끔 내시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행하는 부분도 훨씬 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치료 전과 후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MRI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54세 남성분이시고요. 맞습니다. 이분은 뭐 디스크 질환이신데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미 1년 전쯤에 4, 5번 쪽 좌측으로 디스크 제거를 한번 받았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다시 또 왼쪽 엉치가 아프고 왼쪽 바깥쪽이 저리다, 종아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걸로 오셨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수술을 한번 해서 확장이 된 부분인데 다시 바닥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요 하얗게 좀 뭉치처럼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입니다. 네. 이 부분만 정밀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된 후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볼록 나왔던 부분이 평평하게 신경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60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예전에 수술 병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통증도 통증인데 특히할 만한 거는 다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 근력 저하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로는 4번하고 5번 사이에 파열된 디스크가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소견이 보였고요. 왼쪽 다리가 몹시 아프고 엉치가 빠질 듯이 그다음에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네. 감각이 떨어져서 내 살 같지 않다. 이런 마비 증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소견상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확인이 됐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파열된 디스크를 이 아래쪽에 하얀 무덤 뭉치처럼 보이는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작은 집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MRI 검사상에서 화살표에 까맣게 보였던 점이 지금은 없어져서 신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마비도 상당 부분 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60세 남성분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철 원장님과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에 적응증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경우가 내시경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내시경 치료 자체는 일정 부분 전문이다 하더라도 네. 경험치가 올라가야지만이 좋은 선택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수술을 위해서 이제 몸이죠. 몸의 일정 부분은 컨디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오래 겪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통증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니 우리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렇죠. 근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치료라든가 약물요법, 물리치료, 휴식안정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해보시되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나서도 호전 반응이 충분치 않다고 하게 되면 네.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게 적절한 방법으로
회복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너무 오래 병원 끌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참다가 병원에 가신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지낸다고 나아지는 질환은 아니니까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낸다면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